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충북대학교의 모든 학과를 탐구하다 노바뷰 충북대학교 뇌생남녀의 끝판왕 이해과 학생분들을 모시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수험생분들을 위한 이해과 학생들의 수능 꿀팁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 모든 걸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충북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정태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1부에서 이해과에 대한 그런 가벼운 그런 궁금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소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2부에서는 아무래도 그 수험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9월 모평을 끝내고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때인데, 아무래도 이제 9월 모의평가가 이제 수능을 좀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험이라고 좀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난이도도 이제 뭐 6월 모평 아니면 3월 때 봤던 그런 이제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자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 만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9월 모평 이후에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실까요? 9월 모평 이후에요? 저 죄송하지만 먼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아, 지금 이렇게 떠넘기시겠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일단 9월 평가원, 그 당시 2학년도 9월 평가원이었는데요. 그때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쉬웠어서 오히려 수능 때는 어려운 게 예측이 다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문학을 그전엔 잘 못하다가 그 9월 평가원 때 다 맞았어요, 문학을. 근데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문학이 늘었구나가 아니라 문제가 쉬우니까 내가 다 맞았겠지, 나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좀 더 공부에 더 열중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9월 모평 이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제 말할 때가 됐죠?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아마 한 연고대 자연대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그때 성적으로 저는 사실 만족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9월 모의평가가 좀 쉽게 나왔다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좀 저도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했더니 수능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9월 모평에서 수능까지는 약 3달 정도의 시간, 2달 정도의 시간 남았는데 그 시간 안에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어요, 성적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념이 부족한 부분도 다시 조금 들으면서 개념을 좀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9월 이후에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아무래도 이제 개념을 공부하실 때 이제 9월 모평 이후에 다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뭐 특정 부분만 잘라서 보시는지 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개념이 일단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개념을 다 보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과목이 있더라도 과목 안에 이제 대단원이 있고 대단원 안에 소단원이 있으니까 그 소단원별로 내 위치를 조금 파악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동의를 좀 하시나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모의고사 형식으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9월 이전에는 실전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그 노하우가 다 쌓여야지 점수로 반영이 되는 건데, 그 2달 동안에 잘 그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적인 그런 연습을 길러낸다면 그런 게 다 어우러져서 수능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준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그런 기간 속에서 과목별로 자기가 깨달았던 팁들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능을 앞둔 이 수험생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내가 전달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연계 작품도 연계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EBS 교육기관에서 이제 책을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출판을 하는데, 그때 거기 책 안에 나와 있는 그 작품들이 실제 수능에서 나오는 경우가 꽤 많고, 심지어 문학뿐만 아니라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연결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저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연계율이 되게 상당히 높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어적인 측면에서는 연계 준비를 잘 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고,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문학을 잘 못했던 편이었어요. 그 문학을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때,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능력이 뛰어나야지 수능을 잘 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능 문학은 좀 다르더라고요. 수능 문학은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평가원 기출, 그동안 평가원 그 교수님들이 어떻게 출제해왔는지에 대한 패턴을 익히면서 이런 작품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구나, 그걸 잘 파악하고 잘 헤아리는 노력을 충분히 하면 이제 그것만 깨우치게 된다면 안정적인 1등급도 진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과목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는 성적을 좀 빠르게 많이 올렸던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현역 수능 때는 한 평균적인 100분위가 한 상위 25%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재수 때는 한 상위, 제가 찾아보니까 0.3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올렸던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거를 좀 파악하려면은 내가 시험지를 이제 딱 풀고 나서, 채점을 하고 나서 좀 한 문제 한 문제 다 듣기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과목을 불문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보고 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그냥 하나하나 볼펜으로 다 적었어요. 그래서 맞은 문제여도 내가 좀 감으로 풀었다 하면은 그 부분을 좀 적었고, 그리고 틀린 문제는 틀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뭐 개념이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은 개념이 왜 생각이 안 났냐, 뭐 이렇게까지도 좀 나한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시험지 볼펜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몰랐던 개념이나 아니면 모르는 문제를 포스트잇에 이용해가지고 그냥 내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계속 붙이면서 밥 먹을 때 들고 가면서 보고, 외워야 되는 개념들이나 아니면 수식들 이런 거를 최대한 빨리 외우기 위해서 그냥 제가 보는 곳에 계속 다 붙여놨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여러분들의 그런 팁들이 다 모여서 지금의 의예과 학부생으로 당당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또 어떤 거 말씀하실게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푸는 그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저도 그랬고, 문제집을 많이 풀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집의 단점은 뭐냐면, 문제집에서 어떤 문제가 막혔을 때는 주로 저희가 하는 행동이 별표 치고 답지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모의고사에서 딱 마주쳤을 때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점수로 반영이 되고 실제로 그 문제를 못 풀었다라는 그 생각이 또 연이어서 전반적인 시험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 하면 어쨌든 시간이잖아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자기가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도 열심히 하면서 수학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화학하고 생명 투였는데 그걸 1시간 반씩 매일 꾸준히 했었어요. 과학이 다른 과목보다도 약간 감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아서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역시 탐구를 공부를 하실 때 아무래도 좀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 자기가 분명 알았던 건데 또 틀리거나 아니면은 뭐 계산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의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어떻게 혹시 좀 다른 노력을 들인 게 있으신가요? 9월 이후에 제가 이제 과학을 풀 때 약간 그런 실수들이라든지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 줄에서 2줄 정도 노트를 하나 이제 썼어요. 노트를 만들어서 한두 줄 정도 쓰고 그거를 한 2주에 한 번꼴로 계속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수도 실력이기 때문에 실수를 바로잡으려면 자기가 진정으로 반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트 정리를 통해서 자기가 한두 줄 쓴 거를 이제 읽게 됨으로써 내가
이런 거를 틀렸고 이런 걸 다시 틀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고쳐 나갔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썼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A4 용지 한 장에 자주 하는 실수를 다 썼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도 계속 거의 매일 읽었어요. 전 제가 하는 실수를. 특히 과탐에서 지구과학 과목을 선택하면은 좀 선지로 장난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어떤 걸 잘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국어,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에서 뭐 보조사 뭐 어떤 거를 신경을 자주 내가 안 쓰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써놓으면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분들도 좀 배우셔야 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아니면 공부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쳐서 이제 몸도 마음도 이제 떨어져 나갈 때, 좀 그런 슬럼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슬럼프가 저도 왔었어요. 저도 왔었고, 사실은 한 번 오기 시작하면 그게 거의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긴 한데, 목표를 가지면은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의대에 입학하기 전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원래 다니고 있다가 이제 의대를 진학하고 싶은 마음에 반수를 했는데요. 공부를 반수를 할 동안 저는 딱 하나 생각 갖고 있었어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는 무조건 의대에 진학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사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목표 하나만 가지라고 하는 게. 근데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그 대학교를 가고 싶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다면 슬럼프는 그 마음만으로도 극복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오빠가 말한 거랑 마찬가지로 좀 일단은 내 처음 마음가짐을 가장 떠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가 잘 되려고 한 거니까 마지막까지도 좀 이 마음을 계속 상기를 시키면은 슬럼프가 와도 이제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하자면은 그 인강 강사분들이 이제 재밌는 강의를 좀 편집해서 올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이 동기부여 영상이에요. 그러면은 좀 내가 우울할 때나 아니면 슬럼프가 왔을 때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인강 강사 선생님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지금 하기 싫어도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모의평가나 수능관에서 이제 느꼈던 그런 긴장감이나 아니면은 좀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다를 거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 다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저는 시험 보기 전에 긴장은 오히려 9월 평가원이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로 내가 성적을 올려야겠다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했어서 9월 평가원을 딱 보기 전에는 나 이 시험 진짜 잘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저를 막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은 9월 평가원보다는 수능이 훨씬 더 체감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실제 난이도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어렵다 생각을 하고, 수능 시험 볼 때는 정말로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확 떨어져요. 어떤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수능 시험장 가면 확 떨어진 이유가 아무래도 떨어서가 아닐까. 그래서 막상 시험 볼 때는, 그리고 체감 난이도는 수능이 훨씬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더 점수가 좋았던 케이스잖아요. 그때 이제 좀 체감 난이도는 어땠는지, 아니면 긴장감은 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일단 재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역 때 수능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굉장히 떨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연필을 잡았는데 연필이 막 덜덜 떨릴 정도로 떨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정확히 제가 재수하는 동안에도 쭉 기억을 하면서 9월 아까 말씀하셨던 9월 모의고사 아니면 6월 모의고사 같은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는 아예 그냥 그날이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계속 만들었어요. 이게 수능이다 이렇게 세뇌를 하면서 그 긴장감을 내가 계속 받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수능도 확실히 떨렸고 9월 모의평가도 저는 떨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떨 거를 예상을 했어요. 재수 수능을 볼 때도 떨 거기 때문에 나는 떠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떠는 연습을 해야겠다. 와, 처음 듣는 답변인데요. 보통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오면은 좀 이렇게 수능 그 시간표에 따라서 좀 자기의 바이오리듬을 맞춘다던가 아니면 좀 그런 별도의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수능 직전까지는 예를 들면은 수능이 뭐 국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는데 저는 수능 막바지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과목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거의 눈 뜨자마자 국어하고 그다음 수학 공부하고 그다음 영어 공부, 탐구 공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맞추면은 내가 수능 날에도 그 과목을 이제 읽는 것에 좀 익숙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능 때는 아무래도 모르는 고사장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수능 직전에는 한 5시 반쯤에 일어나는 거를 쭉 한 달? 2달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좀 눈이 흐린 상태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약간 훈련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수능 전날에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다음날에 좀 천천히 읽자 해서 지금까지 뭐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도 너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떨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오글거리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능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수능장 도착해서 딱 그걸 읽으니까 실제로 좀 긴장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자신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게 되게 전날에 뭔가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수능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긴장이 정말 많이 될 때인데 지금도 이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지금도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수험생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너무 아깝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수험 생활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아깝게 사용하지 않고 정말 젊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자기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또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의기소침해질 때 정말로 자신감을 끌어올려주고 북돋아줄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어서 자기도 그런 외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외부의 환경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 나 왜 이러지? 나 뭐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는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게 정말로 자기한테 좋은 응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분들도 되게 좀 위로와 공감을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수험생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줄 수는 없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수험 생활이라는 게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 이유가 정말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나를 조금 성장시켜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단순히 성적이 오르는 것도 큰 기쁨이긴 한데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좀 소중하게 대할 수 있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수험 시기인 것 같아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수능이 끝나도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수능에 너무 목매는 것보다는 수능이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도 사실은 내 삶에서 뭔가
그렇게 많은 것이 무너진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의예과 학생분들과 함께 수능에 대한 다양한 꿀팁과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번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항상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저희의 다음 콘텐츠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